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보험 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막 갑자기 가서 교통사고로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갑자기 들어눕는다든지 그리고 차 수리비를 뻥튀기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사고를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보험 사기라는 건요, 이게 우리가 혹시나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실비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들어주거나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실비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몇 가지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을 보면 뭐 입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을 때 당연히 실비로 이제 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보험 사기로 시작이 되냐 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좀 조사가 시작이 되죠. 보험사에서 이 사람 봤을 때 과다하게 좀 입원을 하는 것 같다, 과다하게 치료를 받는 것 같다. 아니면 어느 특정 병원이 있어요. 어느 특정 병원에 환자들을 보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뭐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입원을 하는 것 같고 이걸로 치료를 받는 것들이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조금 알아보죠. 조금 뭐 조사를 하고, 보험사에 이제 SIU라고 있어요. SIU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혐의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하면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실제 뭐 입원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퇴원을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뭐 외출, 외박 이런 것들 언제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 외출, 외박이 상당히 많다든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타켓을 잡아요. 모든 사람을 잡는 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스트가 추려지면 기직을 갖다가 이제 조회를 합니다. 통신 자료를 받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될 시간대 아니면 야간, 주말 이런 때 이제 외부에 있는 걸 보는 거죠. 또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입원만 해놓고 자, 아침 먹고 나면 나와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있죠.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재판이 기소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실제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얘기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인가? 그 사건의 한 5년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거죠. 입원을 상당히 하면서 한 300 며칠 했을 거예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분이 계속 나오신 거예요. 장기 외출 외박이 많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깃이 돼가지고 기지국을 갖다가 땄는데 거의 뭐 밖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소가 되었던 내용이죠. 근데 특히 이분이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상당히 빵빵히 드러났겠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입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 입원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치료 방법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방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 사람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걸 가지고 사기죄로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과장되게 뭐 장기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르러야지 보험사기 처벌을 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쟁점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느 병원이든 가보면 이 사람 상태로 가지고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밖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게 무슨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방어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 입원할 때 의사와 면담을 한단 말이에요. 면담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제 보험 사기 사건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특정 병원이 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 병원과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 공모했다는 조항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밖에 이제 다니시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록을 받아보고 이제 좀 놀랐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근데 위치 기준을 보면서 제가 동선을 따봤어요. 동선을 따보니까 항상 이분이 전화하는 시간에 그 자리고 항상 동선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그 동선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돈을 벌려 간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 이분이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 측에서는 야, 검사도 무슨 봉사활동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가서 이제 간단한 이제 봉사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뭐지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배달하는 거 그런 봉사활동을 하셨었어요. 이분이 이제 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부터 제가 이제 그 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도 암에 걸리고 남편도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요양병원 협회라든지 뭐 다른데 제가 그 사실 조회를 보내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가벼운 봉사활동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그 건강이라든지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뭐 회신을 보내고 했었어요. 근데 그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요양병 안에서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밖에서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언급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무죄를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 가지고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보험 사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자기가 이제 혐의를 받아가지고 수사관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하면 이제 내가 진짜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랑 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론을 든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통원 치료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통원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불편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실제 다른 사건에서도 통원 치료가 오히려 그 환자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이제 판결들도 있었어요. 꼭 밖에서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입원 치료 필요성은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아니면 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꼭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하셔가지고요. 아마 좀 대처를 하시고요. 그렇게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